서희 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학생에게 맞아 부상을 당한 선생님 사연 등으로 지금 한창 시끄럽지. 학교 현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아이들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정서학대니 뭐니 해가면서 되도 않는 일로 선생님을 신고하고, 또 그게 뭐라고 되도 않게 그 지목된 선생님은 조사를 받고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코미디 같은 세상을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돼. 이 일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그간 참아왔던 교사들의 울분들 듣고 보면 참 기가 막히지. 그런데 여기저기서 애들은 그래서 맞아야 한다느니, 체벌을 되살려야 한다느니, 오은영 해법만이 답이 아니라며 아예 뉴스에 썸네일에 오은영 박사의 얼굴을 같이 엮어붙이고 아주 개소리 씹소리를 다 하고 있어. 그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아이들은 왜 생긴 걸까? 강력해진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이라는 제도 때문에 애들이 그 제도가 생긴 걸 알고 삐뚤어지겠다 결심해서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걸까? 물론 그 제도도 과잉 해석되고 남발되는 문제는 반드시 다시 짚고 넘어가야겠지. 하지만 본질은 따로 있는 거야.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졌는지, 흰색이면 모든 게 흰색, 검은색이면 빠짐없이 검은색처럼 아무리 법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전후 사정, 환경, 사례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고 제대로 된 해법이 제시되었더라면 선생님들이 지금만큼 힘들지 않았겠지. 옛날처럼 실컷 매질을 해줘서 구석에 찌그러져서 울게 만들고 싶은 그 싹수 노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옛날 우리 시대처럼 체벌을 해야 덤비지 않는다, 버릇이 잡힌다, 내가 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인간과 동물이 다른 건 약자를 보고 짓누르는 게 아니라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정글의 동물과는 다른 거야. 애들에게 매를 들어야 한다면 애만도 못한 어른은 나이만 먹어서 덩치만 컸지. 어른이 애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 운전하다가 별 시덥잖은 이유로 폭행해, 살인해, 술 먹고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니고, 목소리 크다고 이기고 센 척 오지게 해서 껄렁거리면서 지가 이 구역 짱이라고 마치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인 양 허세에 쩌는 양아치들, 그 수많은 덩치만 큰 철없는 어린애만도 못한 어른들은 어쩔 거야? 어른이 애들보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함부로 애들은 맞아야 큰다고 말할 수 있지? 본인들 성찰 좀 해. 어른들아, 자신이 아이들에 비해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본인은 사회규범, 예의범절 잘 지키고 사나? 어른이 아이들한테 의뢰하는 잔소리들, 싸우지 마라, 쓰레기 버리지 마라, 친구와 사이좋게 놀아라, 친구 따돌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 잘 지키며 사느냐고 이 어른들아. 그러면서 뭐가 애들보다 더 나아서 함부로 아이들을 때리면서 키워야 한다고 짓거리는 거지? 우리 시대 선생님한테 뺨따기 맞고 온몸 날리는 스매싱에 맞아 나가 떨어지고 허벅지가 검은색이 될 때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좋았어? 그리고 그렇게 맞아서 예의범절이 몸에 박히고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났니? 인간은 그래도 된다 하면 진짜 그래도 되는 줄 알아.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사회규범과 규율들이 잘 만들어져야 살만한 세상, 선진국다운 모습의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거겠지. 우리가 커올 당시에는 애들은 맞아도 된다, 선생님은 때려도 된다는 세상이었으니까 그 선생들이 지들 화풀이, 개인 감정 모두 본인보다 약한 우리 같은 학생들한테 풀었지. 나도 자식 낳아서 키우지만 내가 애한테 매를 들거나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순간 그건 절대 애를 위한 게 아니야. 내 열받은 감정을 푸는 거지. 아이 잘 되라고 눈물을 삼키며 체벌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다 애 때문에 화난 거 지들 감정 푸는 거지. 애한테 약하니까, 나보다 약하니까. 언젠가 유튜브에서 오은영 박사가 애들을 다 망쳐놨다며 누군가 컨텐츠를 올리던데, 이번 사건 있고 나서 SBS에서 뉴스 썸네일에 오은영 박사 얼굴까지 올려가며 오은영 해법이 만능이 아니라고 그러더라. 이 사건을 아주 이상하고 요상한 대로 끌고 가며 억울하고 있어. 본질은 감추고 적당한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속지마. 뭘 덮고 싶고 감추고 싶어서 국민들 시선 딴 데로 돌리려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지. 이미 친구 이마에 연필로 그은 학생 누군지 다 알 거 아니야. 기다려봤으니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누군지,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그 아이의 집안이 어떤지 다 알 거 아니야. 왜 말 못해? 그렇게 하면 금방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왜 빙빙 돌려? 오은영 박사가 여기저기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고 유명해지면서 그 잘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사람들의 논란이나 비판을 보면서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지, 그걸 또 안 입고 와서 그러냐는 생각과, 사람이란 게 자기가 비난받은 표적이 되거나 무안하면 되려 상대방을 더 크게 비난하는 그런 얍삽한 성향이 다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오은영 박사의 철학이나 치유보다는 배알 꼴리 눈초리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성찰할 생각은 안 하고 트집 잡을 거 없나 하면서 지켜봤겠지. 언젠가 한번 오은영 박사가 입고 나오는 옷이 아주 비싼 옷이라며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비난하고 했다지. 그때도 정말 좀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어. 이번에도 뜬금없이 오은영 박사를 끌고 와서 마치 오은영 박사님 때문에 애들이 버릇이 나빠지고 엄마들이 이상해졌다고 그러는데,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신천지, 사이비교주 전부 성경책 가지고 만들어졌어. 각기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신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성격 저런 성격으로 규정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잖아. 마찬가지야. 말이라는 것은 수학과 같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글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해력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엄마들이 금쪽이를 보면서 지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일 거야. 그 부모들도 자기 새끼 일찍이 키우기 힘들다, 독박육아다 어쩐다 해서 자유를 그리워하며 지 새끼 돌보는 것도 힘들어했으면서, 그리고 자신도 애를 키우면서 짜증 폭발해서 애한테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TV에 나오는 금쪽이를 보며 자기가 받고 싶었던 대우, 자신의 애가 받았으면 하는 대우, 그러니까 자기 좋은 것만 취합해서 그걸 선생님이라는 타인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겠지. 많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럼 문제는 뭐냐고? 오은영 박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 맘대로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한 그 부모들이 잘못인 거야.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이나 여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고 설파하고 싶었던 건 아이나 부모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그 문제
문제 행동의 요점을 간파해서 해결점을 제시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모라는 철없는 어른이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른이라고 애들 인격 무시해가며 키웠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아이를 혼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아이의 문제 행동을 매나 어른의 위압감으로 눌러서 해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아이가 겁을 먹어서 잠시 그 행동을 멈추지. 그래서 뭔가 해결된 것 같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상처를 일단 옷으로 가린 거지. 가렸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과 같아. 치료를 해야 하고 그에 적당한 조치를 취해서 상처로 인한 아픔을 없애야 하는 거지. 오은영 박사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해법을 제시한 거야. 그 해법이 제대로 먹힌 부모들에게는 오은영 박사가 바꿔준 부모의 역할과 방법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 그리고 부모 세대가 불행하게 커왔다고 해서 그 불행을 아이에게 자신도 모르게 되물림하고 있는 것을 오은영 박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대한민국이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이기적으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유행을 하고 사회 풍토도 점점 개인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일상화가 되었어. 개인주의에 좋은 점도 있지만 개인주의라기보다는 그냥 이기적인 건데 그것마저도 개인주의로 적당히 포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 그렇게 하나둘씩 쌓인 문제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고름 터지듯 터지는 거지. 우리의 부모 세대가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 자식은 고생 안 시키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나라만큼 빠른 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물어서 우리 부모는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 세대는 어느 정도 안착에 들어선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큰 고생을 안 하고 자랐어. 그런데 모든 자연의 이치대로 거친 풍파를 겪으면 겪는 동안은 고생스럽지만 그만큼 강인해지는 게 지구상의 모든 자연의 섭리야. 인간도 마찬가지야. 점점 좋은 시대를 살게 돼서 나와 그리고 아랫세대는 고생이나 힘듦을 모르고 편하게 자라게 된 만큼 버텨내는 힘이나 강인함은 반비례하는 일이 많아졌지. 그리고 그렇게 자란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더더욱 때 하나 안 묻히겠다고 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돋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내 아이는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게 귀하게 키우겠다는 욕심 아닌 욕심이 당연시되었지. 그리고 마음의 근육이 별 필요 없어진 편해진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회 풍토와 맞닿아 내가 받는 상처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내가 누리는 권리나 이익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사회가 되었어. 그래서 어디 가서도 단 하나도 손해보는 게 싫어서 남에게 양보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양보를 당하게 되면 자신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쟁취해야 할 이익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마구 폭발하게 되지. 그래서 아주 사소한 주차 시비로 큰 싸움을 벌이고 운전하다가 붙은 시비로 저승길도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되었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육아와 살림에 대해서 또는 친정과 시댁에 대해서 단 1만큼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지. 자신의 아이도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돌보는 시간을 정하고 누가 얼만큼 더 했냐 덜 했냐를 가지고 싸워. 그렇게 싸우는 틈에 아이의 존재는 뭐가 되나 하는 생각은 안 해봤지. 자신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나의 부모가 서로 떠맡기고만 있으니 그 아이는 얼마나 비참하겠어. 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시돋친 고슴도치 마냥 살아. 우리가 선생을 때리는 아이? 당연히 잘못했지. 그런데 그건 교권을 법으로 다시 회복하고 아동학대 신고 처벌을 손보고 체벌을 용인하고 이따위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아이들 문제는 부모의 영향이 가장 커.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 아이들이 무얼 보고 배우고 자랐는지.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괜히 있겠어? 아이들은 어느 정도 머리가 클 때까지 세상의 전부는 자신의 양육자야. 그것이 엄마 아빠가 되었던 조부모가 되었던 이모 고모가 되었던 간에 그들이 그 양육자가 어린 아이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였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보고 배우고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못 키웠는지가 문제인 거야. 부모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랑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정말 기질이 달라서 많이 부딪혔거나 아니면 아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키웠거나. 그렇다고 부모가 무조건 죽을 죄라는 건 아니야. 각 가정마다 사정이 있을 테지. 하지만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정서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밝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를까? 아닐걸? 문제가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반드시 나쁜 길로 가는 건 아니지. 어떤 아이는 그 문제를 답습해서 나중에 커서 똑같은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자신이 안 좋은 환경을 딛고 더 강인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해. 그래서 나쁜 환경이 모두 나쁜 사람을 만든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정서가 편안하고 밝고 행복하게 자란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진 않아. 그 행복하게 자란 아이의 기준을 돈과 우쭈쭈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듬뿍 받아서 외롭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양육자에게서 신뢰를 쌓고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말이야. 그렇게 큰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부모됨이 정말 중요해.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계 하나를 사도 매뉴얼을 읽으면서 그 사용법을 익히는데 사람이라는 대단한 생명을 낳아놓고서는 그 책임자인 부모가 되었는데도 그 생명체에 대한 지식을 전혀 쌓을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저 의식주에 충실하게 키워. 좋은 옷, 브랜드 옷 입혀서 사진 찍고 그러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좋은 음식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사진 일단 찍고 그렇게 해서 12첩 반상을 해먹이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 말 못하는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줘야 할지 혹시라도 부모로서 실수하게 되는 점들은 없는지 그에 대한 고민이나 공부는 안 하고 오로지 겉모습에만 충실해.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를 자기 아이에게서 채우기도 해. 그렇게 잘못 커버린 어른이 애를 낳아 또 그 애를 잘못 키우면서 더욱더 이기적으로 키웠고 돈을 만능으로 돈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수단이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키워냈으니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는 공동체 생활인 교육기관에서 당연히 자신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남이나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와 예의 없이 지 꼴리는 대로 행동하고 난동 부리고 하는 거지. 그런 꼴통들의 부모는 만나보면 더 할 거야. 감히 지 아이를 올렸다며 마치 자존심 대결에서 진 사람 마냥 더 큰 소리로 떠들고 그 안갚음을 몇 배로 해주어서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스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상대방을 파멸에 이르기까지 공격해서 스스로 위안을 얻는 거지. 서희초 선생님이 그 아이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까?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괴물 같은 부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겠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며 혼자 으쓱해하고 자신이 행동한 게 진상인지 개 난리인지 똥된장 구분도 못하고
창피한 일인지 자랑스러운 일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상대방을 깔아뭉개면 자신의 가치와 계급이 상승이라도 하는 것 마냥 생각하는 그 팔푼이 같은 생각이 문제인 거지. 자신의 진상스러움을 마치 능력인 줄 아는 그 손가락 오그라드는 대단한 착각도 아주 큰 문제이고, 인간이 인간이길 포기하고 인간인 척 겉모습만 치장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고 백이겠어? 비단 학교에서만 일어날까? 나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 내 아이를 이 사회에 잘 적응시키는 사람으로 키울 수도 있고 내 아이를 미래의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래서 그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나도 부족해서 매 순간 배우고 성찰하고 노력해.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일어서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풍토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사회 문제는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을 텐데,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이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만 잘 살아지는 세상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는 한 더불어 공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자신도 언젠가는 자신 위에 있는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결말을 맞이할 텐데, 당최 갑옷을 껴입으려고만 하지 갑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려는 기회를 생각하질 않아. 가시도친 고슴도치 어른들, 그 고슴도치가 낳은 아이들, 더운데 상대방이 시원할까봐 뭉쳐있다는 양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처럼 말이야. 이 교권이 회복되는 것, 이건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일 뿐 병들어가는 이 사회가 회복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부터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번져나가야 해. 우리부터 겉으로 보이는 부와 능력에 대한 맹목적인 선망을 버리고 돈이 많아 좋은 것으로 휘감고 다니는 것에 부러워하지 말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지나가는 외제차에 눈이 돌아가고 내가 먹는, 내가 입는 옷과 음식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사진에 담아 자랑하고 뿌듯해하지 않을 수 있지. 그리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감탄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런 점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린 아등바등 살면서 그저 내 앞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에 만족하며 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그게 결국 내가 잘 살게 되는 비결이 되기도 하지. 나 하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그야말로 윈윈인 거지. 뻔한 좋은 얘기 같아? 아니야. 인간의 인간다움을 저버린 지금 사회는 나 하나만 잘 산다고 해서 정말 내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야. 언제 길 가다가 칼을 맞을지, 운전을 하고 가다 깜빡이 한번 잘못 켜서 평생 먹을 욕을 태바가지로 먹을지, 주차 한번 잘못했다가 멱살을 잡을지 잡힐지, 믿고 산 물건이 알고 보니 사기인 그런 세상을 살게 될 수도 있지. 그런 일상들이 매일같이 벌어질 거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 모두가 냉소적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고, 내가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구할 생각은 안 하고 핸드폰으로 찍으며 실시간 나의 죽어감을 공유할 수도 있어. 나 하나만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고. 내가 믿고 구입한 집이 누군가의 비양심으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엄청난 하자로 골치를 썩을 수도 있어. 과연 당신 하나만 이기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 때 그 사회는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일까? 이제라도 이 사회 문제들을 보면서 다른 것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탓을 할 좋은 희생양만 찾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으면 해. 살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매 순간 하면서 살면 좋겠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에 해결책이 매를 드는 것밖에 없다면 일단 애만도 못한 어른들부터 주워 패고 애들을 때려야겠지. 나이 처먹고 덩치만 커가지고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라고는 10살 어린 애들보다 못한 무늬만 어른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자신이 괜찮은 성인인지 아니면 자신부터 빠따 맞아야 할 어른아이인지 구분하는 법을 알려줘? 그건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해.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잔소리를 나에게 대입했을 때 나는 얼마나 과연 잘 지키고 사는지, 아이 앞에서 나는 당당한 어른으로서 본보기가 되는 인간인지, 아이의 눈을 무서워할 줄 아는 어른이 거꾸로 진짜 성숙한 어른인 거야. 누가 누굴 때려서 가르쳐? 누가 누굴 가르치냐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해서 애들이 저 모양인 건데, 아이들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행동 교정해주고 실수 바로 잡아주면 쉽게 고쳐지기라도 해. 어른은 더럽게도 말 안 듣지, 더럽게도 안 고쳐지지. 그런데도 지가 잘났다고, 지도 어른이라고 자존심은 더 챙기지. 제발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 조금이라도 지기 싫어서 악다구니 쓰는 인간들 되지 말자. 돈으로 명품으로 휘감았다고 자신이 명품인 줄 아는 애만도 못한 어른이 되지 말자. 티끌만한 손해에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종스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 아이의 문제 행동에 자신을 돌아보는 부모가 되자. 내 탓이라고 말하면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줄 알고 곧 죽어도 남 탓이라고 하는 못난 어른이 되지 말자. 아이를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를 꾸미고 돋보여서 내가 센스 있는 부모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위하는 부모 되지 말자. 나만 손해보지 않고 나만 잘되기 위해서 앞에서는 잔뜩 이기적으로 다 챙기고 뒤에서는 나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어리석은 어른이 되지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를 먹었다고, 덩치 크다고 자기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나보다 약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짓밟았다고, 이겼다고 해서 세상이 왕이 된 것 마냥 으쓱해하는 허세뿐인 양아치 같은 어른이 되지 말자. 세계 1등이 될 정도의 자신이 없으면 알아서 짜지자. 몇 명 위에 올라섰다고 으스대지 마. 문신한 토끼들아, 뒤돌아보면 호랑이가 있을 테니.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자. 그렇게 뭔가 생각하며 성찰하는 당신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애들보다 나은 존재인 거야.